뉴욕 심리치료사의 꿀잼 심리학 뉴꿀심의 노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영이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태호가 가진 성격장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준영이가 왜 아빠를 선택했는지, 엄마랑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전에 왜 아빠를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아빠를 왜 따라갔을까요? 준영이가 예전에 자신의 엄마 지선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항상 바빴잖아.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알다시피 지선우는 여태 꾸준히 일을 하며 살아온 워킹맘이죠. 의사가 되기 위해 레지던트 생활로 매우 바빴을 것이며 부원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에 굉장히 몰두를 많이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태호랑 준영이가 집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이태호가 준영이를 양육했었겠죠. 그러면서 준영이는 유년 시절에 애착관계를 아빠와 더 깊게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가 자신을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감정적 교류가 훨씬 깊었던 아빠에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깊은 양육자였던 아빠에게 마음이 많이 갔을 것이고요. 쉽게 등질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준영이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준영이의 정신 상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들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불만도 많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유발하는 시기입니다. 준영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최악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빠의 바람을 못 껴, 엄마의 폭력적인 운전,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 큰 누나뻘인 새엄마, 새로운 양동생 탄생, 그리고 아빠의 갑작스런 귀환 등등 엄마와 있어도 눈치를 보고 아빠네 가족이랑도 눈치를 보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의 1, 2년 사이에 다 겪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한동안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부모가 그들만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때문에 자신들에게 시간을 쏟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를 정서적으로 참되게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것이 채워져야 할 시기에 제대로 체험받지 못했을 적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 과다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 혹은 깊은 연민의 감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충분한 심리치료를 동반한 성장하려는 의지와 함께 또 건강한 관계들을 계속 만난다면 다시 맺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좀 속상했던 점은 준영이가 마지막까지 새 가족에게서도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다경이 준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 건데 내가 많이 맞춰줬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그런 감정들, 화를 막 분출을 하죠. 그때 준영이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된 여다경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준영이의 시점에서는 이런 언어들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태호는 자신의 새 아내가 보는 앞에서 준영이를 때려 준영이가 정말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고생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의 언어폭력의 종류이고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준영이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말투. 이게 과연 아빠가 할 수 있는 말투인가 싶은데요. 이태호님은 정말 당장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준영이가 느꼈을 내적 갈등, 분노, 창피, 수치심, 혼란스러움, 잘못 자리 잡은 죄책감 등 보는 내내 속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제의 남자 이태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본 바로는 이태호는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DSM-5 성격장애 한 유형으로서 영어로는 클러스터 B, 한국어로는 비군 성격장애로 분류되는데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을 합니다. 과장된 정서 표현, 격렬한 대인관계,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함께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죠. 과다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적인 신체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작은 사건이나 상대방의 작은 언어의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행동이나 언어 표현이 미성숙하고 허영심이 많습니다.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비상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집니다. 이렇게 한 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뒤에서 매우 불쾌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날수록 상대방이 좀 부담스럽고 지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갈등을 자주 유발시켜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 자신의 실제 감정과 행동의 동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매우 잘 휘둘립니다. 이태호도 여다경이 나타나면 여다경한테 빠지고 또 끌려가고, 지선우가 다시 나타나면 다시 지선우에게 끌리고 휘둘리고 이러는 경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참 자기 중심이 없이 이렇게 펄럭거려요. 이런 사람들은 만약 옆에서 누가 마약을 하면 같이 마약을 하고, 옆에서 사람을 때리면 같이 동조하고, A랑 지내다가 B가 나타나면 새로운 관심을 주는 B에게 또 혹하고 끌려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태호는 이 나이까지 올바른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굉장히 불쌍한 그런 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태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경이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태호는 삶에서 또 관계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이유를 달고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상처받는 7살짜리 아이, 내면 아이의 모습에 갇혀 살아가는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12회 이태호에서도 그 인격장애자분들이 많이 쓰는 대화 기법, 언어 패턴이 나오는데요. 참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선우에게 너가 날 한 번 용서해줬었으면 됐었잖아 라고 말을 하고, 다경이는 너랑 달라서 날 용서해줬어 라며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내 탓이야 하면서 진짜 모든 것을 지선우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ame shift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지선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가는데, 이태호는 끝까지 다 네 탓이야, 너가 수치스러워야 돼, 너가 죄책감이 들어야 돼 라는 태도로 나오죠. 정말 많은 회복이 필요한 이태호 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모두 가스라이팅이고요. 정말 이런 언어 패턴들이 정말 경계성 인격장애, 연구성 인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적 인격장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이혼 전에 지선우가 의사로 일을 하고 이태호가 집에서 준영이를 양육했을 적에 이태호가 과연
건강하게 양육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그샘플, 그 예시가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 초반에 준영이가 야구 캠프를 갈 때 자신의 아빠는 당연히 약속을 어길 거라고,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에게 한결같은 케어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인데요. 이태호는 사랑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 같아요. 진정한 감정 교류 없이 자신의 아들을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안전한 기분이 들기 위해서 옆에 두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태호가 어렸을 적에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버림받은 상처 말이에요. 이태호는 자신의 아들 준영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수치심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준영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율권을 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조율해주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아빠예요.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성숙한 아빠의 모습이죠. 이태호 씨, 심리치료 꼭 받아주세요. 사실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재밌었던 점은 제일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신과 의사의 이혼이라는 흔적입니다.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왠지 모든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조율하고 완벽하게 해낼 것 같죠? 하지만 이분에게도 이혼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코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성품과 인격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히 건강하고 언제나 자존감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심리치료사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태호의 인격장애를 이야기하지만 저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을 좀 훈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회복력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지 못했던 행동과 패턴들이 있다면 인지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조금 더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